등가속도 직선 운동은 속력이 일정하게 커지거나 일정하게 작아지는 운동이잖아. 속력이 커지건 작아지건 초기 속도를 v0, 나중 속도를 v 나중이라고 한다면 v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자, 이 식을 양변에 t를 곱하면 나중 속도와 처음 속도의 차이가 나와. 나중 속도와 처음 속도의 차이, 이만큼은 바로 AT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이게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특징이야. 나중 속도와 처음 속도의 차이가 AT만큼 차이 나는 거지. 속력이 커지는 운동이면 AT만큼 자꾸 속력이 커지고, 속력이 작아지는 운동이면 AT만큼 속력이 계속 작아지는 그런 운동을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했던 거야. 그러면 이걸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볼게. 자, A 자동차는 속력 V로 이동해서 V로 출발해서 Q까지 가고, B 자동차는 EV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Q까지 가네. 그래서 A가 이동한 시간과 B가 이동한 시간은 동시다. 서로 똑같은 시간 동안 이동했다라고 나와 있다. 그리고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대.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는 거속시 공식을 쓰면 바로 해결이 되지. 물론 속력 자리에 평균 속력을 넣어야 하지. 평균 속력을 넣고 얘네가 이동한 시간을 노란색으로 표시할게. 그리고 A가 이동한 총 거리는 L. 속시거 공식으로 이 빨간색으로 쓴 문장이 A의 속시거를 쓴 거야. 이 파란색 문장은 B의 속시거를 쓴 거야. B의 평균 속력을 넣을 거고, 시간은 A와 똑같은 시간이 걸렸다고 했으니 델타 T라고 똑같이 넣을게. B의 이동 거리는 3L이어서 이렇게 쓴 거야. 자, 그럼 괄호 안에 있는 평균 속력만 구하면 되는데, 평균 속력은 처음 속력과 나중 속력을 알아야 평균 속력을 구할 수 있잖아. 근데 나중 속력을 몰라. A의 나중 속력과 B의 나중 속력을 모르는 거지. 그 힌트를 어디서 얻을 수 있냐? 바로 이 마지막 줄에서 얻을 수 있어. A, B의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은 같다라고 했는데, 이 표현이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야. 가속도의 크기도 같고 방향도 같대. 특히 가속도의 방향이 같다는 말은, 예를 들어 가속도의 방향이 오른쪽이라고 해보자. 오른쪽으로 가속한다고 해봐. 그러면 A라는 자동차는 원래 오른쪽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가속을 해? 그러면 Q 지점에 왔을 때 A는 초기 속도보다 더 큰 속력을 갖게 될 거야.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을 하는 거지. 그런데 똑같이 가속도가 오른쪽이라고 해도 B는 애초에 왼쪽으로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가속도가 오른쪽에 가속도를 주게 되면 어깨빵 당하는 셈이니까 초기 속력인 EV보다 나중 속력이 EV보다 작게 될 거야. 즉, 가속도의 방향이 서로 같다라는 말을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자동차에 적용하면 하나는 속력이 커지고 하나는 속력이 작아지는 반대 운명을 지니는 상황이다라는 말이 바로 이 녹색 문장에 그린 거야.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A, B 둘 중에 하나는 속력이 작아지고 둘 중 하나는 속력이 커질 텐데 그걸 몰라. 나는 그냥 가정을 할게. A는 왠지 조금 이동했으니까 속력이 왠지 작아져서 어깨빵 당했을 것 같고, B는 왠지 속력이 늘었을 것 같아. 즉, 가속도의 방향이 왼쪽이었을 것 같은 거지. A가 어깨빵 당하고 B는 속력이 커지는 그런 운동이었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A는 속력이 줄어들었고 B는 속력이 커졌다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볼게. 그러면 A는 속력이 V에서 줄어들어야 돼. 얼마만큼 줄어들었을까? 그치.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니까 AT만큼 속력이 줄어든 거야. 즉, A 자동차는 Q 지점에서의 속력이 V-AT일 거야. 원래 속력이 V였으니까 AT만큼 속력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거지. B는 원래 속력이 EV인데 속력이 늘어났다라고 할 거라니까. 그래서 EV에다가 플러스 AT라고 잡아주면 되겠다. 나랑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 A가 속력이 늘어나고 B가 속력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나중에 다 이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로 다 이제 조정이 되거든. 자, 그럼 A의 처음 속력 V, 나중 속력 V-AT라고 둘 다 초기 속력, 나중 속력 알았으니까 평균 속력 구할 수 있겠네. 평균 속력은 2개 더해서 2로 나누면 되겠네. 자, 그거를 여기 평균 속력 자리에 적으면 되는 거야. B도 처음 속력 알고 나중 속력 내가 구했고 2개 더해서 2로 나눈 그게 바로 평균 속력이고 여기 자리에 넣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A의 거속시, B의 거속시를 모두 다 구한 거야. 그때 내가 지정한 미지수는 바로 A와 T인 거지. 미지수를 2개나 정했어. A와 T. V랑 L은 이 문제에 나와 있는 미지수인 거야. 자, 그때 이 빨간식과 파란식을 비교해봐.
우변을 비교해 봤더니 정확히 3배 차이가 나네. 그럼 좌변도 3배 차이가 나야 되지 않겠어? 2분의 델타 t, 2분의 델타 t는 똑같으니까 나머지 여기 위에 있는 분자에 있는 요 값이 3배 차이가 나야 맞는 거야. 즉 2v-at에다가 3배를 한 것이 4v 더하기 at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서 이렇게 적었어. 자, 얘를 정리하면 우리가 지정한 미지수가 a와 t, 내 맘대로 미지수 a와 t를 설정했잖아. 그러면 a는 또는 t는 하고 a와 t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나는 a는 말고 t는으로 해볼게. a는으로 해도 똑같이 나와. 자, t로 정리했더니 이렇게 됐어. 그러면 내가 정한 미지수가 a와 t 두 개였는데 a랑 t 둘 중에 하나는 없앨 수 있는 거야. 얘를 a는으로 정리하면 a에다가 이걸 넣으면 정리가 돼. 또 t는으로 정리했다. 그럼 여기 t 자리에다가 이걸 넣는 거지. 그럼 또 정리가 돼. 해볼게. 자, t는 2a분의 v야. 요 t 자리에다가 2a분의 v를 넣었더니 a까지 싹싹 사라지면서 얘가 2분의 v가 되겠다. 앞에 v까지 계산을 하면. 아, 역시 내가 예상한 게 맞았네. a가 초기 속력 v였는데 나중 속력이 2분의 v, 속력이 깎였네. 어깨빵 당했네. 마찬가지로 여기 t에다가 2a분의 v를 넣어보면 a까지 사라지면서 얘가 2v와 더하면 2분의 5v가 나오네. 얘도 처음에 2v로 출발했는데 나중에 2분의 5v, 2.5v 속력이 커졌네. 혹시 a가 속력이 커지고 b가 속력이 작아졌다라고 가정을 하고 2v 여기가 v 플러스 at, 2v 마이너스 at로 문제를 풀어도 어차피 나중에 여기가 부호로 마이너스가 아마 나오게 될 거야. 그래서 부호로 다 조정이 돼서 상관없는 거야. 자, 그럼 얘를 다시 써볼게. 얘 초기 속도 v, 나중 속도 2분의 v, 두 개 더하면 2분의 3v, 나누기 2 하면 4분의 3v겠지. 아, a를 거속시 다시 써보면 이게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이 거리. b도 초기 속력 2v, 나중 속력 2분의 5v, 두 개 더하면 2분의 9v, 예, 나누기 2 하면 평균 속력은 4분의 9v겠다. 이게 b의 거속시인 거지. a, b 둘 다 거속시 구했으니까 이제 뭘 구하라고 하나 볼게. 자동차 A의 가속도의 크기,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잖아. 시간은 우리 구한 거나 마찬가지야. 시간을 빨간색 식에서 구해도 되고 파란색 식에서 구해도 되겠다. 어차피 둘 다 시간은 똑같이 이동했다고 했으니까, 시간은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자, 요 식에서 델타 t를 구하면 3v분의 4l이겠다. 요 식에서 구해도 3v분의 4l이 나올 거야. 그래서 시간은 3v분의 4l을 넣고, 속도의 변화량, 자동차 A의 속도의 변화량, 자동차 A는 V에서 시작해서 2분의 1V로 속도가 깎였으니까 속도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2분의 1V겠다. 얘를 계산하면 8L분의 마이너스 3V 제곱이 될 텐데 크기만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는 빼고 가속도의 방향이 마이너스 왼쪽 방향이잖아. 그래서 A를 어깨빵 치잖아. 근데 방향은 빼고 크기만 물어봤으니까 이 마이너스는 빼고 답은 2번이 되겠네.